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또자이고요. 3학년, 6학년 여자아이들 자매를 둔 주부입니다. 선생님 소개하세요. 네, 저는 진아고요. 공동육아 선생님, 학부모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그 다음에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사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자아초월 상담학과를 수료한 대학원을 수료하고 꿈 분석을 거의 20년 동안 한 주부이자 상담가 영적 치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인디고 아이들에 대한 특징, 10가지 특징이 보인다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그들은 스스로 왕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또한 종종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고 아이들을 우리가 왜 이런 주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생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됐고. 언제 봤죠? 선생님 그때가 언제지? 작년 가을에 한번 봤고 그 이전에는 이야기는 계속 들었었지. 네, 더 이전에 한 4, 5년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서 그때 봤을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 이해가 안 됐어? 사실 살짝 보고 그냥 덮었고 선생님이 또 얘기하셔가지고 어떤 내 남자 얘기하면서 인디고 아이 같아 하면서 그러길래 또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볼까 하면서 작년 가을에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완전 이해가 됐어? 네. 어떻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우리 둘째 아이한테 엄청 해당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특징들이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특질을 가진 아이들도 있긴 있구나. 근데 어떤 점이 그 인디고 아이와 이제 또자의 둘째 아이가 같다고 느껴졌어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가장 특징적인 거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확신? 네, 확신? 존중감? 자존감? 자존감이 이미 높게 태어났어? 이미 너무 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우리가 왜 근자감 같은 거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저런 거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없고 저도 없는데 저건 누구한테 배운 거지? 누구한테서 온 거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키운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않았는데 그냥 어떤 다른 엄청 우리랑 또 다른 개성 있는 아이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한테 없는 거라서 더 그게 부럽기도 하면서 저런 것도 어떻게 우리는 이제 없으니까 저런 근자감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부분이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고 아이들 책을 다시 찾아보게 된 계기가 그 둘째 아이 때문에.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은 별칭을 하나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자기 유튜브에 레임이라고 쓰던데 레임이라고 부를까요? 레임? 자기가 유튜버 하면 레임. 아니 레임이래요. 레임이. 그럼 레임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인디고 아이들을 다시 찾아보게 됐고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아이가 이해가 되는. 근데 사실 완전히 이해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런 특질을 가진 아이도 있긴 있구나. 이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걔가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 때 그렇게까지 속상하나? 이럴 때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되게 많구나. 아직 있어요. 네, 아직 엄청 많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신발 사는 거 뭐가 좀 그러면은 꼭 하나 사러 가자고 그러는 거 자기가 아닐 때는 정말 확실하게 아니고 안으로 완전 숨을 때는 완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꼼짝 안 하는 거 또 나갈 때는 완전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다 휘젓고 다니고 사방팔방 다 힘들게 엄청 힘들게 또 돌아다니고 기운도 넘치고 소진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보호도 엄청 필요로 하고 제가 선생님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인디고 아이들 책을 읽었던 거는 우리 지금 큰아들이 7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 그 책을 이제 니티나무 도서관에서 네네. 발견하고 네. 내가 그때 너무 육아에 힘들어가지고 내 아이가 이해가 안 되고 네. 너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니까 그 책을 찾다가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책을 찾았는데 나도 이제 그 또자가 그런 것처럼 그걸 만나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내 애가. 네네. 근데 그거를 내 애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나도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인디고 아이들이었구나라는 거를 인정했어.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내가 왜 인디고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내가 보는 뷰로 내가 보이는 세상을 보는 각도대로 보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태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고 내 아이가 되게 특이한 현상을 보일 때 나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걔 마음이. 네네. 왜냐하면 걔가 그냥 뭐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냥 순간 이해가 돼. 걔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나는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와 내 아이에 대한 이해가 그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동시에 이해하는 같이 일어나신 거네요. 그래서 그 네. 단어를 되게 좋아. 인디고 아이라는 책이 단어가인데 그 책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난 그때 너무 놀란 게 외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를 벌써 했구나. 네. 그런 걸 눈치를 벌써 챘구나. 네. 우리는 맞아요. 내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이가 지금 23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랬는데 벌써 그게 이제 이게 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고 그걸 아는 걸 보고 와 진짜 여기서 애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근데 이 개념이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 공동육아 선생님도 하고 발도르프 선생님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이 태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육아에서도 아이들 보면 한 50% 이상이 그런 이제 인디고 아이들의 특성을 그러니까 온전히 인디고 아이들 100%가 아니라 그런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은 50년대 40년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찌해야 될까? 그리고 이 아이들의 고통이 나는 막 알겠는 거야. 내가 받은 나는 정말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부터 너무 싫었거든. 그 조직에 들어간다는 건 나한테는 죽음이야. 저희 애도 학교 입학하기 10월 달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잖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는 게 학교를 가서 그게 앉아있는 게 나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환청 같은 거 막 들리는 거야. 막 너무 싫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엄마가 다른 집 엄마랑 다르게 이렇게 학구열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글자를 안 가르쳐주고 이제 나를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담임이 우리 집에 약간 그때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자. 돈 갖고 오라는 식으로. 근데 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거야. 안 그래도 힘든데 4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더 날 남겨서 공부를 시킨다? 글자를?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아가지고 내가 그때 난 너무나 인상적인 나한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데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짐을 싸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 나 엄마 너무 하기 싫어. 그럼 그냥 와 이렇게 엄마 지나간 얘기했는데 그냥 종이 딱 올려가지고 내가 그냥 가방을 싸서 나오는데 담임이 야 전진영 너 나머지 공부해야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난 자존심도 되게 세잖아 원래 이런 애들. 자존심도 되게 센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크게 했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난 이따위 학교엔 다시는 안 올 거야 하고 소리 지르고 뒷문을 발로 차고 막 뛰어왔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 같은 건 다시 올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진짜 차라리 죽고 싶어서 그때부터 와 울기 시작해가지고 집에까지 거의 한 20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 우리 엄마가 버선발로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게 나의 학교에 대한 첫 기억이야. 엄청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 인디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되는 것 같아.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집에서 잘 알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충격? 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
남 시키는 거 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면 절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됐을 때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자발적인 사람인데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어떤 규율로 나한테 뭐를 하라고 하면 나는 진짜 안 하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20살까지 난 살아내야 되는 약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 어쨌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저항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런 것을 나는 되게 놀란 게 나중에서 이제 살다가 느낀 거는 그걸 되게 안정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안전한 틀처럼 주어지니까 주어진 상황대로 하기만 하는 게 더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뭔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나는. 네네. 그게 어떤 때는 그런 기질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 아닐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네, 뭐 그런 생각 들 때 됐어요. 왜냐면 어찌 생각하면 인간은 다 자유의지로 하는 게 좋지 누가 시키는 게 좋겠나 싶다가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인디고 아이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싫어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 그런 존재들이라고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전혀 다른 뭐 다른 행성에서 온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고 느끼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 나는 영적으로 더 버전이 달라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다이얼 전화기를 쓰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도 벌써 갤럭시 10까지 나왔잖아. 네. 근데 다이얼 세대인 아이들과 갤럭시 태어나자마자 다이얼 전화기를 본 아이와 갤럭시 10을 보는 아이들은 당연히 뭔가 다른,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체계가 다를 거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버전이 달라지는데 자꾸 예를 들어서 정보를 입력할 때는 다이얼식으로 입력을 시키는 거야. 교육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그거에 대한 때문에. 그러니까 난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애들이 거부하는 거는. 그리고 거부하는 게 되게 건강한 거지. 그죠. 너무 재미없다고 표현했어요. 가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학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나는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해. 내가 대학원 다닐 때도 나는 이런 입력 방식은 정말 받아들이는 거라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암기 위주? 그것이 왜 원리도 알려주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이론을 나한테 가르쳐준다는 거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아는 수준의 그건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소개 같아. 그러니까 대학원 사는 거는 그냥 소개시켜 이론을. 그러니까 내가 느껴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 내 속에. 소개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는 거지. 더하기 빼기가 있어. 근데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이제 인디고 아이들은 어떤 거면 저게 뭐지? 근데 만약에 사과 하나를 주고 너가 이걸 2개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그게 나한테 경험되어지고 그게 와다 양이. 근데 1 더하기 1의 이런 관념은 나한테는 하나도 의미도 없고 그걸 시키는 내가 선생이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근데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소개하면서 그걸 알으라고 하는 거 같은 의미도 없고 그리고 본인도 이게 철저하게 뭐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걸 얘네들을 알아. 걔네들이 관심이 없는데 의무로 나한테 가르친다는 거 느껴지는 거. 선생님 마음까지도 느껴져.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재미없어 하는 것도 내가 알아. 재미있다고 얘기는 해. 저게 뭔가 불일치함을 느끼는 거? 근데 다 느끼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의 본질과 지금 사회가 얼마나 다르게 느끼는 거 다른지를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 같이 나는 느껴지거든.
그렇겠네요. 그 저희 아이도 엄청 재미없지만 엄청 괴로워하다가 제가 본 그 아이의 느낌은 진짜 재미는 없는데 공부는 너무 재미없는데 거기 오는 애들이랑 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정을 붙이면 다행인 거야. 오늘은 누구랑 생각에는. 뭘 하면서 어떻게 놀까와 그리고 관찰하는 거? 어떤 아이들 특징들 있잖아요. 호기심. 엄청 막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학교를. 공부 막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저는 엄마니까 공부 같은 게 얘를 넣어줘야 되나 그냥 계속 기다려줘야 되나 놔둬야 되나 그 부분이 항상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엄청 나는 내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그런 인디고 아이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나니까 더 불안하더라고. 예. 왜냐하면 내가 그런 특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네. 내 아이조차 그럴 때 사실은 되게 절망스럽다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기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때 나는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보통 내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 인디고 아이들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그런 애를 낳아. 그래요? 그런 애를 낳고 네. 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정리가 안 되는 애들을 또 낳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완전... 둘이서 같이 막 뒹굴면서 헤매는 걸 보면 난리가. 내가 좀 막 마음이 깝깝하고 정말 저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됐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도 선생님은 어쨌든 큰아들이 23살 정도까지 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정리도 되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진짜 이 친구들의 특징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렇지. 왜냐면은 아마 인디고 아이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 진짜. 내가 어쩌면 가장 진한 경험?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 아들을 그렇게 키웠고 그 아이들을 가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정말 처절하게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오류도 범하고 뭐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나는 이제 좀 많이 보이지. 근데 엄마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아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서 그 엄마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속상. 걔들이 뭐라고. 근데 그 엄마가 안 되는 건 이유도 난 너무 잘 알겠는 거야. 그것도 이해는 되고. 그것도 알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뭔가 정리해서 유튜브에라도 올려야 그거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됐지. 근데 맞아요. 자기는 지금 현재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이야기하면은 뭔가 엄마들이 궁금한 점을 이제 나한테 물어볼 수 있고 나는 이제 사실은 그 아이가 커서 나한테 독립돼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는 이렇게 이걸 잠깐 기억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네네. 그런 작업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약간 정리된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하고 책을 이제 우리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책을 근간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올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제 주변에 그 레이미 친구 아니면 공동육아 같이 한 주변 아이들도 인디고 아이들처럼 그 책을 읽고 그 아이들을 다시 보니까 얘들도 다 이런 아이들이었네 하는데 다 비슷한 문제로 엄마들이 다 되게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어떤 문제? 비슷한 문제가 뭐? 거의 유치원 때는 거의 문제 없죠. 근데 학교 그리고 또 자기가 만난 엄마들은 공동육아라는 특수한 상황을 선택한 엄마들이고 맞아요. 공동육아라는 선택을 한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존중해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깔려있는 엄마들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인디고 아이들 같은 애들을 둬서 일반 유치원에 적응 못하는 애들이 오는 경우도 공동육아잖아. 맞아요. 그럴까봐 먼저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 대부분 문제들이 학교 가서죠. 산만하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냥 불쑥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이 미움을 산다. 뭐 이런 남자친구들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던가 계속 지적을 당해서 괴롭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인디고 아이들을 하다 보면은 ADHD의 얘기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인디고 아이들의 책에도 그런 거 좀 나오죠. 맞아요. 나와요.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디고 아이들의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아이의 이유가 뭐냐면 아까 했잖아.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되게 좀 있어요. 인디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주변이 잘 안 보여. 네. 그러니까 균형이 좀 흐트러져 있다고 하나? 균형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자존감은 좀 다르게 쓰이는 의미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너무 커서 주변이 잘 안 보여. 주변 물건이나 주변 뭐 어떤 그러니까 주의 산만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ADHD 약을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분류돼. 왜냐면 요즘에 ADHD라는 병이 사실은 어떤 현대병 같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을 겪어야 성장이 되는 것들을 문제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엄마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에 살고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면서 표준이라는 게 되게 좁아. 정상 범위 자체가 너무 좁죠. 범위가 작아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 평가받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오고 그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나를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또 피드백이 오고 또 그 자기 자책감이 되고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계속 되면서 그 아이들은 어떤 설 자리가 없고 그러면서 조급하게 쫓기고 그러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쫓기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 지금은 단절됐는데 그 책을 또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쫓기는 아이들 그 책 되게 좋은데 지금은 책이 없어. 한번 찾아보세요. 품절되거나 그랬군요. 근데 쫓기는 상태가 되면서 ADHD처럼 아이들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잖아. 그럼 위로 튀어.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 튀는 행동처럼 위로 튀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찍히게 되는? 금방 찍히잖아 요즘은. 그리고 금방 약 먹이라고 그래 담임이. 자기가 맞아요. 약간 통제하기 힘들면 약 먹이라고 하는 조금만 특이해도 약 먹이라고. 약이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지나 먹으라고 해. 아니 뭐 이 정도로 개별성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싶기도 하고. 특히 남자애들은. 그래서 학교 가면 남자애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겠다. 그리고 공동육아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공동육아 선생님 하다면 그런 산만한 남자애들은 우리가 나들이를 가잖아요. 나들이를 가서 산과 들로 막 신나게 놀다가 들어오면 엄청 차분해져. 우리가 그걸 충분히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야.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아이는 이미 좀 병들어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찌 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병든 닭처럼 가둬놓으면 더 심하게 난리가 나고 병든 닭들이 모범생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건강한 아이들은 ADHD 약을 먹여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고 약이 되게 끔찍하긴 해요. 애를 이렇게 막 완전 쑥 수그러뜨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막 못 뛰게. ADHD 약을 먹은 아이가 꿈을 꿨는데 뇌가 마비되는 꿈을 꿔요. 되게 맞는 얘기네요, 진짜. 뇌를 자기 자신을 마비되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싶은데도 못 벌리는 그런 호랑이가 입을 못 벌리는 거야, 자기가 그걸 약을 꿈에서 먹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걸 꿈을 꿔. 너무 끔찍하지. 그걸 만약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고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잘 알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이 상황들을 엄마들이 그냥 남 하니까 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를 한번 느껴보라고. 맞아. 내 아이를 그 아이의 입장이 돼서 느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입장이 진짜 입장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그 글 쓴 게 중에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질문지였었어. 까먹기 대장. 왜냐하면 어린 시절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 못 한다는 거지.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까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뭐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난 정말 많이 들고.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 계속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잠시만 생각하면, 좀 깊게만 생각하면 걔네들을 느낄 수 있거든. 바로 그런 말 안 할 텐데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말 진짜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걔들한테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 좀 생각해 보자. 제발 좀. 그렇네요. 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너의 느낌. 근데 사실은 어른들을 상담을 해보면 어린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기억이 지워졌어요. 흐릿하게 거의. 감정을 지워버린 거지. 어린 시절의 감정.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어버린 거야. 사실 지도 고통스러워. 근데 지금 이제 그 인디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훨씬 진하게 많이 그 슬픔을 느껴. 되게 깊게 느낀다는 그러니까 레이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보죠. 그죠. 레이미는 속상하면 정말 대놓고 엄청 펑펑 서럽게. 근데 레이미는 한참 그 인디고 울어요. 아이들 치고는 되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 감정을 차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울 수 있는 아이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운다는 것도 엄마들이 생각을 해볼게. 맞아요. 우는 거. 웃는 것만큼 우는 거는 굉장히 필요해요. 네. 부정적이 엄마가 울면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고 제가 그러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웃는 것을 잘하는 아이와 우는 것을 잘하는 아이들은 IQ가 되게 높아. 높아져.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엄마들이 엄청 허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는 것과 우는 건 같은 거고, 그것을 허용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 경험을 통합을 할 수 있고 성장이 되거든.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고3 때까지도 날 붙들고 펑펑 울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남자아이인데 난 그거 되게 큰 선물을 준 것 같아. 내가 내 아이한테. 그래서 울어라. 속상하면 울면 그냥 그걸 끊지 말고 끝까지 울고 자기 감정 정리할 때까지 좀 허용해줘라. 뭐든지 우는 거를. 맞아. 저도 우리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인디고 아이들인지 건강하게 키우는 건지. 그러니까 이 인디고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인디고 아이들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인디고 아이들 되게 좋은 거야. 인디고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강한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야. 맞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든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거일 수도 있죠.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고 어른한테도 사실은 엄청. 남편이 울면 좀 허용도, 남편도 나도 마찬가지고 많이 울고. 울으라고. 울어라. 맞아요. 웃는 것만큼 좋고. 그거 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이전에 들었던 편견들이 많아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우는 거에 대해서 빨리 뚝끝이라고 한 그것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 허용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허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울지 말라고 했던 거요. 좀 약간 경상도 쪽이라서 근데 남사스러워하셨던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내가 평가받을까봐? 내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일단 미안해서? 창피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뚝꾹치라고, 남사스럽다 뭐 약간 이러셨던 것 같은. 그래서 안 울어야지 착하지, 뚝꾹쳐야지 착하지 뭐 막 이런 거. 그래서 약간 힘들고 막 그래도 울음은 참는 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엄청 참았었고, 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막 이러면서 거의 저희 큰애 5살 그때쯤이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걔가 지금 13살이니까 거의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었지. 예, 계속 그런 질문 해주셨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울어도 괜찮은 거였구나. 그렇게 허용해주는 게 괜찮다라는 걸 끊임없이 피드백 해주셨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인디고 아이들을 알려면 책을 물론 읽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내 아이를 잘 보라는 거? 관찰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인디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 근데 관찰이라는 게 그냥 쓱 보는 게 아니고, 관찰의 정의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내 존재를 담아서 보라고 하는 거. 내 존재를 담아서 봐야지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보라는 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보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였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인디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돼. 맞아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대충 맞춰서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 내 감정을 억압하고.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지. 대충은 안 되죠. 대충 안 그죠? 되지. 대충. 그게 그 아이들 특성이에요. 대충 안 되고 내가 마음이 움직였을 때 되는 거. 그래서 진짜로 내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됐을 때 그때 움직인다. 근데 이 인디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라는 말도 통해. 요즘 아이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버전이 달라졌다고. 다이얼 전화기, 유선 전화기에서 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중에 또 스마트폰. 요즘엔 또 폴더폰인지도 몰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막 그러대요. 완전 다른 날 때부터 이런 화면들에 익숙하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랑 완전 다른 버전으로. 사고 틀 자체가 달라.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 원시인들이 어떤 이론인데, 원시인들이 저기서 이렇게 배가 스페인 배가 이렇게 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뭐 아니면 이렇게 원주민들이 보잖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근데 스페인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거기를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봤을 수 있다. 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는 그들이 봐도 그거를 인지할 수 없어. 그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배라는 걸 그러니까 물 위의 이동 수단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봐도 내가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이얼 있는 전화를 쓰고 선이 꼭 연결돼야지 전화가 되는 걸 우리는 인식에서부터 지금 스마트폰까지 인식이 바뀌어 왔는데,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할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걔네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걔네들이 접속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걔네를 봐야지 걔네가 보인다고. 걔 인식 체계는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 애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오류가 오는 것 같고. 엄청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게.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 완전 다르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완전 9세대 사람들이라 어찌 보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원시인이잖아요. 엄마 아빠 얼마나 답답할까 싶기도 해요. 예를 이런 거랑 생각해도 똑같아.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데 ATM기에는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하잖아. 그러면은 나보고 어떻게 돈을 보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너 진짜 보낸 거니? 네, 돈이 어떻게 정말 보내지? 네. 어떻게 그게 전달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랑 똑같아. 진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우리가 그런 인터넷 뱅킹 이해 못하는 엄마와의 갭만큼 이렇게 큰 거지. 의식이. 맞아요. 오늘 얘기해 주신 게 마지막에 그렇게 관찰해보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일반적인 평균 안에 안 들어간다고 계속 막 비난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때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계속 들어줘야 알게 될 것 같은. 네, 다음에도 계속 여기 특징 가지고 계속 얘기해보는 걸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